진도 나가볼까요? 역함수. 봐봐.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에 대한 역함수가 이렇게 표현된대, 역함수. 근데 문제에서 이제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에 대한 교점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교점. 이렇게. 교점 이야기를 할 거고, 역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정의역과 치역 바꿔, 물론 너무 좋아. 근데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y는 x라는 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역함수잖아, 그지? 선생님, 예시 그림을 몇 개 한번 그려줄게요, 예시 그림. 봐봐, 역함수를 그릴 거니까 작도를 직접 할 거야. y는 x라는 선을 쫙 갖다 대놓고, 그렇지? 얘는 1대1 대응함수여야 돼요.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 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다, fx가. 이거 y는 fx야. 이렇게. 나 얘에 대한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야, 라고 해서 역함수를 그려보면은, 대칭되게 그리면 되잖아. 그렇지? 얘 y는 x예요. 대칭되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작도가 돼요.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쭉 갔다가, 이 역함수예요. 이게 y는 f 역함수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그렇지? 얘도 잘 봐봐. 그 fx랑 f의 역함수랑 교점이 어디서 발생되냐면 여기서 발생돼요. 그렇지? 여기서 발생되고 여기서 발생됩니다. 왜?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건 아래쪽으로 오고 아래쪽에 있는 건 위쪽으로 가서 다른 데는 교점이 발생할 수 없겠네. 맞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네. fx와 f 역함수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이 항상 어디 있냐면 y는 x 위에 있구나. 다시 얘기해서 너의 교점이 너의 교점과 동일하고 너의 교점과 동일하네. 그치? 어떤 식이 나왔을 때 fx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봐 라고 역함수 막 구한 다음에 교점 구할 수도 있지? 근데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fx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은 그 교점이 뭐랑 동일하다. 여기 있는 요 역함수랑 원래 있던 함수의 교점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그럼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y는 x랑 교점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거지, 그지?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여기 어떤 함수일 때만 적용이 되냐면 증가함수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증가함수에서만. 그럼 선생님 감소함수일 때는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예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시. 감소함수의 경우다. 이번에는 좌표평면을 그려놓고 한번 해볼까? 이게 함수식이 있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3승이라는 게 뭐 대표적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3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x 3승이라는 그래프야.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한번 시켜볼까? y는 x라는 직선을 쫙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다. 요 선에 대해서 쟤를 대칭시킬 거야. y는 x. 대칭시켰더니 역함수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는 여기로 가네. 얘는 여기로 가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가 y는 f 역함수 x야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럼 요 경우에는 y는 x 위에 있지 않더라도 교점이 발생되네. 맞지? 그럼 이렇게 되겠다. 여긴 요점 좌표가 예를 들어서 a, b였어. 그럼 민정아 여긴 요점 좌표 몇 컴마 몇이 될까요? 그렇지. 대칭돼 있으니까 b,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봐봐. 이쪽에는 역함수랑 원래 있던 함수의 교점이 있는데 이쪽에는 없어. 이게 가능하나? 안 되지.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하나 있어. 이쪽에 두 개 있잖아. 이쪽에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리고 얘는 교점이 무조건 홀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대칭되어 있는 교점이 있고요. 반드시 y는 x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다. 예를 들어서 fx랑 f 역함수 x의 교점을 막 구하려 했더니 얘는 감소함수인데 교점이 a랑 b랑 c랑 d랑 e야. x좌표가 요거랑 되게 있으면은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좌표는 어디 있는 거야? y는 x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교점 좌표가 c, c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대칭돼 있다고 순서대로. 여긴 얘는 b, 머식인데 걔를 y는 x 대칭해서 d, 머식이가 됐잖아. 그래서 여긴 요점 좌표 명확하게 누구예요? b, d가 되고요. 여긴 얘는 d, d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이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가 되냐면 홀수 개가 될 거고, 그치? 그 홀수 개의 교점 중에 정 가운데인 얘는 무조건 y는 x 위에 있는 교점이겠구나.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럼 봐봐. 이 문제에 감소함수가 나올까? 안 나와. 이거는 니네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인천고는 나왔습니다. 무리함수랑의 교점을 이용해서 나왔어요.
역함수랑의 교점, 감소함수일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봐봐. y는 x제곱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잖아. 뭐 2차 함수가 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씨 어떻게 이래야 되냐?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차함수 일부러 그린 거지.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은, 그치? 교점이 몇 개 나오게. 얘랑 얘 좌표가 같습니다. 3개가 나옵니다. 이게 저 학교에 나왔었어. 그럼 이 교점이 5개가 될 수 있나? 없습니다. 3개요, 3개. 왜 그러냐면 2차랑 물이랑 이거는 연립을 해야지. 물이랑 이렇게 제곱하면 얘는 4차가 되고, 그치? 얘는 몇 차가 돼요? 1차.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항시켰더니 4차식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건데, 맞지? 근이 지 아무리 많아봤자 몇 개야? 4개야. 맞지? 근데 4개인데 선생님이 감소함수일 때는 반드시 홀수개가 나와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려보면은 여기 그려볼게. 봐봐. 이렇게 생긴 거야. 이 명확한 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쫙 하고 정확한 거 저 보이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접해 있다. 그래서 교점이 3개밖에 안 나와요. 이쁘게 그린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만약에 역함수에 대한 교점을 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지? 요거는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립하는 게 맞습니다. 무지하게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연립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몰라. 이건 모의고사에 나왔었어. 그래서 인천구에 나왔었고, 인제구에 나왔었고, 숭덕여고는 관심이 선생님이 별로 없었다. 헐. 이거다. 알겠지? 문해여고는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베이스가 아니어서. 근데 이제 봐봐. 문해여고가 숭덕여고를 따라한다고. 따라야 되네. 기출을 많이 내려고 해. 그리고 재작년에 나왔던 숭덕여고 문제를 그대로 따라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다 해야 돼요. 옛날에 문해여고가 아니어서. 오케이. 출발. 1051번 갑니다. fx가 있고 그 역함수와의 교점 좌표를 구해볼까? 얘 증가잖아. 그치? 증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면 돼. 역함수 귀찮게 막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요거 지금 얘기한 거 정리 잘 해놔. 요거는 fx 함수가 요거예요. fx 함수가 4분의 1 x 요거에다가 빼기 3인데 요 함수랑 요 역함수에 대한 교점을 구해볼까? 라고 했어요. 야, 이건 증가함수니까 얘랑 y는 x의 교점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끝! 이항 정리. 넘겨. 마이너스 3은 4분의 3x예요 라고 해서 만족한 x좌표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오케이. y좌표 구하려고 f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어쨌든 y는 x 위에 발생되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다. y는 x 위에 발생되니까 x좌표랑 y좌표랑 무조건 같을 거여서 이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저 56번 같은 게 니네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나머지 문제는 솔직히 다 증가 범위에 있는 거여서 어려운 게 전혀 1도 없어요. 알겠지? 근데 56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한 건 조금 다르지. 넓이를 표현하는 건데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한번 건드려만 보십시오. 선생님이 출발 갑니다.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되게 간단해. 저 방법적으로 알고 푸는 친구도 당연히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알고 풀면 뭐 상관이 전혀 없어요. 봐봐, 이렇게 생겼어. 역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준비. y는 x라는 직선을 갖다 대놓고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쫙 가서 이거 잘못 그렸어.
이렇게 쫙 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 출발하자. 그래프 그립시다. 0,9 기준으로 기울기 2분의 1인 거 이렇게 생겼고 0,9 기준으로 기울기 2인 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맞지? 얘가 지금 하양이가 누구냐면 y는 fx고 역함수를 어떻게 그릴 거지? 역함수를 막 식을 구해서 아니 여기 있는 요 점을 대칭시켜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9,0로 옵니다. 그리고 요 교점 일치하겠지? 이렇게 생겼어요. 교점 일치하겠지? 이렇게 생겼어요. 역함수 그렸다. 완성. 근데 지금 어떻게 했지? 여기 있는 요 점 좌표인 0,9라는 거를 대칭시켰잖아, 그지? y는 x에 대해서. 그럼 얘가 뭐예요? 수직이다. 됐지? 그럼 뭐 할 때처럼 마름모 넓이 구할 때처럼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치? 그럼 가보자. 여기 있는 요 교점 구할 거예요, 요 교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x가 될 때 x좌표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y는 x랑 교점이니까. 그치? x좌표 찾았더니 얼마야? 18이지. 얘는 18,18이에요. 라고 됐고요. 다시 이 교점 찾아볼까? 얘가 x가 될 때 x좌표를 구하는 거고 점 좌표는 마이너스 9예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입니다. 요 넓이 구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x 값의 차이가 27이니까 y 값의 차이가 27이니까 얼마야? 27 루트 2야. 오케이? 그리고 다시 요 길이 구하자. x 값 차이 9, y 값 차이 9니까 9 루트 2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긴 요 부분에 요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그치? 그래서 얼마? 9 루트 2 곱하기 27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오케이? 그래서 243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쉽지? 이게 지금 완전 처음 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걸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렵지. 근데 방법적인 걸 배우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일단 해석을 다 해줄 건데 잘할 거라 잘 믿고 한번 가볼게요. 절대값이 나온다. 야, 절대값이 나온다. 일단 복잡하게 상황 이해를 잘하라고 2차 함수처럼 생긴 그래프를 fx라고 인정하고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게 fx예요. 색깔 바꿔가면서 선생님이 하나씩 표현할 테니까 같이 봐볼까? 첫 번째 1번 기억. 나는 y는 절대값 fx 함수를 그릴 거야. 이거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다. 얘가 fx야. x축, y축. 얘는 절대값이면 부호야, 부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양수니까 어떤 그림을, y는 fx라는 그림을 그냥 그리세요. 요거지, 그치? 그래서 양수인 데는 그냥 얘를 그리면 됩니다. y 값이 양수인 데는 그냥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잖아. 작으면은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리세요. 요거는 x축 대칭하는 거니까 뒤집어 그려야겠다. 여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얘가 1번 절대값 그래프다. 제일 많이 쓰는 거지, 그치? 그럼 2번 갑니다. 2번 니은. y는 f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릴까? 이거예요. 얘 별반 다른 게 있나? 없어. 해석만 잘하면 되고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나오지? y는 fx로 그냥 나와. 근데 x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부호 바꿔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 y는 f-x를 그리는데 얘는 fx를 y축에 대해 대칭시킨 거야. 오케이? 출발.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fx 그냥 그리래. 이렇게. 그렇지? 그렸고 다시 그 다음 0보다 작은 데에서는 fx를 대칭시킨 그림을 그려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니은 2번입니다. fx를 대칭시킨 걸 그려. 이렇게. 그치? 다시 세 번째 거 갑니다. 세 번째 거 디귿.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예요. 이렇게 됐다. 이거 뭐 어려운 게 없어. 없어. 봐봐. 1번. 선생님 다 한번 표기만 해볼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사분면의 그림을 그리는 거네. 그때는 어떻게 그려요? 다 양수니까 y는 fx를 그냥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다시 두 번째.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사분면이네. 2사분면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y는
f-x라는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다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습니다. 3,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 y는 f-x라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렇지? 마지막 4번.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아. 4, 4분면. 그렇지?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fx라는 그림을 작도하세요. 이렇게 된 거다. 그럼 그려볼까? 얘 어떻게 되냐면은 1, 4분면에서 일단 fx 그냥 그리래. 요거야, 요거. 그랬다. 오케이. 2, 4분면에서는 어떻게 하래? fx 그림을 y축 대칭시킨 걸 그리세요. 그러니까 얘를 대칭시킨 거니까 요거네. 이렇게? 3번 갑니다. 3, 4분면에서는 fx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걸 그리래.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시 4번 그림은 fx를 x축 대칭 이동시킨 걸 그리래.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작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거긴 유형 24번은 뭐 눈에 딱 보이잖아. 이거야! 이렇게 보이지, 그치? 유형 58번 보이지? 문제 58번 보이지? 요거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치? 그릴 수 있다고 믿을게요. 다시, 유형 25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직선인데, 직선. 그치? 이건 선생님이 간단하게 수연이나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 믿고, 그렇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가볼게요. 62번을 갈 거고 1062번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잘 이해해봐. 이 문제를 막 풀어 제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만 잘 봐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클 때 고려해야겠네. 다시 두 번째,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클 때 고려해야겠네. 절대값 x 마이너스 7, 7보다 작을 때 클 때 고려해야겠네. 같이 고려해야 돼. 그래서 범위상 보면은 쭉 그어놓고, 여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긴 얘가 5일 때, 여긴 얘가 7일 때, 뭐 대충 이 정도 합시다. 7일 때. 이렇게 범위를 네 군데로 나눠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얘 뭐 1차식,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1차식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 그려지는 요 그림도 1차식이에요. 여기에 그려지는 그림도 1차식이에요. 여기도 1차식이고 여기도 1차식이야. 그렇지? 그럼 각각 다 다른 직선일 수 있지만 직선들로 연결돼 있다. 1번, 2번. 얘는 절대값 그래프를 막 쓴다고 해서 갑자기 y값이 붕 떠 있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연결돼 있지 않은 함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다. 얘도 x값에 따라서 y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를 더했으니까 요거는 그 연결이 다 돼 있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그 다음 할 거는 기울기만 체크합니다. 기울기. 얘는 봐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작아? 얘 뭐야? 음수. 얘 뭐야? 음수. 얘 뭐야? 음수. 그러면은 1차에 대한 개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야. 맞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여기에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5 사이에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음수. 그럼 기울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1입니다. 5랑 7 사이야? 그럼 얘는 양수, 얘도 양수, 얘는 음수. 기울기가 얼마냐면 1입니다. 7보다 커? 다양수야. 그럼 기울기 뭐예요? 3입니다. 이렇게지. 요거에 맞춰서 그림 작도하세요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다가 기울기가 1이었다가 기울기가 이때부터 3이야.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온다. 점 찍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얘 대입해서 찍어. 5 대입해. 얘 6이고 2니까 얼마야? 8이야 8. 그래서 얘는 5,8이야. 이렇게. 그럼 선생님 요 점이 궁금해요 라고 하면은 뭐 7 대입해도 되고 기울기 이용해도 되지. 기울기 1이야. x가 이만큼 커지면 y가 이만큼 커질 거여서 얘는 7,12예요. 이렇게 찍으면은 다 구할 수 있다 이거다. 상황 파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범위 나누는 게 좋아 해서 요 범위에서는 어떤 식이 될 거 막 쫙 정리하고 이거 하지 말고 연결돼 있고 기울기만 주면은 그래프 작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이해를 다 했을 걸 일단 믿어보고 여기 나왔지?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7번 이렇게 됩니다. 정의역 1, 2야 뭐 관심 없어 일단. fx가 누구냐면 fx가 ax, ax-2a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b야. 끝. 이렇게? 맞지? 근데 문제에서 쥐합성 fx가 항등꼴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차피 1하고 2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 나오고?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끝이에요. 끝. 이렇게. 그럼 이거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도록 만들어 볼래? 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F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지, 그치? 그럼 이거는 G 마이너스 A가 1이야. 그치? 다시 G함수에다 마이너스 A 막 집어넣었더니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에다가 더하기 B가 얼마래? 1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 밑에 거 해봅시다. F2 집어넣었다, 2 집어넣었다 얼마야? 제로지, 제로. 그럼 요거는 G 제로를 얘기하고 G 제로가 얼마야? 2야, 2. G 함수에다 0 집어넣었더니 빵, 더하기 빵, 플러스 B인데 얘가 2 나온다. B 구했네. 집어넣으면은 A도 나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A는 1 나오겠지? 다시 가요. 1008번. 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특정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써볼게.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 문제에서 뭐 굳이 gx가 f합성 fx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요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와 있다. 요 범위 내에서. 그럼 요거 표현해보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집어넣어. 이거는 뭐 없어요. f합성 f 마이너스 2x 플러스 a네. 이렇게 요거 하자.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f 집어넣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집어넣었더니 4x에다가 마이너스 a 됐다. 그렇지? 또 뭐 하자는 거야? 여기다 4x 마이너스 a 집어넣자 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8x에다가 플러스 2a니까 3a다. 요게 누구예요? 그냥 gx입니다. 이거 감소함수네. 이렇게. 근데 정의역을 어디서 보는데? 여기 b부터 여기 4까지 봅니다. 이 범위에서 봤을 때 최대값이 7이야. 여기네.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7이야. 여기네. 다 나와 있는 점이 여기 있으니까 4, 마이너스 17 지나요? A값 나오고 B, 8 지나요? 해서 B값 구하면 결과예요. 이렇게 된 거다. 그치? 다시 9번. 치역이 요거다. 1009번. 갑니다. 9번 왜? 현서 왜? 현서가 아닌가? 1009번인데. 누구까지? 도영이? 민정이? 민정이 거야? 왜? 민정이 왜? 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지. 그래서 가볼까? 해봐. 뭐 해보면 되지 뭐. 선생님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1009번 보면은 1009번 fx가 이렇게 생겼어. x제곱에다가 플러스 2ax 더하기 5야. 됐지? x가 0보다 작아요. 다시 얘는 x 플러스 5다.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지, 그지? 지금 이해 잘 해봐. 지금 이해 잘 하고 복습 꼭 열심히 하십시오. 문제에서 요 fx를 뭐 작도를 해야지 뭐가 나올 것 같아요.지만 아니지. 근데 한번 해볼까? 해봅시다. 작도해봐. 근데 a를 모르잖아. 그래서 범위를 나눠놓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y축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1번. a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면 이렇게 생겼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인데 a가 음수니까 대칭축이 양수 쪽에 있어요. 그치? 그래프 뭐 굳이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다. 근데 얘는 어디를 쓰고 싶대? 0보다 작은 데서 쓸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끝.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5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인데 얘는 y절편 얘도 5고
얘도 5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맞지? 이렇게 됐다. 끝. 그치? 다시 두 번째. 이게 아니야.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A가 0보다 만약에 크다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크다면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에 있으니까 음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Y축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는 얘를 쓸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Y는 X 플러스 5를 쓸 거니까 이렇게 쓸 거야. 맞지? 근데 이 좌표가 얼마야? 5야. 여긴 유점 좌표도 한번 읽어볼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A여서 집어넣은 결과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여서 얼마?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야. 이렇게 생겼다. 맞지? 합성함수야.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전에 했던 그림 잘 기억하겠지만 얘가 어떤 합성함수를 얘기하고 싶냐면 Y는 G합성 fx에 치역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다. 정의역은 안 나와 있으면 어디라고? 실 전체라고. 됐지? 그럼 가요. x에 따라서 f함수를 따라가서 fx가 결정이 되고 g함수를 따라가서 최종적인 치역인 gfx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치? 봐봐. 민정이가 잘 보고 어떤 게 이해가 쉬운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상관이 없어. 둘 중에 하나를. 봐봐. x가 실 전체야. 실 전체. 됐다. 첫 번째, A가 음수였다면 치역이 뭐가 되니? 5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럼 얘에 대한 치역은 Y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애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지? 근데 얘가 A가 0보다 큰 양수였다면 얘는 치역이 어떻게 돼요? Y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은 애예요 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에서 G함수가 어떻게 돼 있지? Gx가 X 플러스 5야. 이렇게. 맞지? 우리 어떻게 쓴다 했어요? 이거는 얘 정의역에 따른 치역을 구하면은 최종적인 치역의 범위가 나와요. 맞지? 저기는 Y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5인 직선이야. 맞지? 정의역으로 5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쓴대, 여기. 5,10인데 정의역으로 5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쫙 쓴다. 그럼 얘에 대한 치역은 누가 나와요? 1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와. 이렇게. 돼? 안 돼? 안 되지.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요. 이거니까. 됐지? 다시 두 번째. 정의역이 얘 누군지 알아?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요 직선 위에 요 정의역을 얘기할 거니까 이 정도 있다 하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라는 X좌표를 띄고 정의역을 얘기해 봤더니 요거에 따른 Y좌표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이 될 건데 맞지? 정의역이 얘였다 치면은 걔에 대한 치역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건 전부 다 아니야. Y가 뭐야? 얘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해서 유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얘입니다. 그렇지? 근데 요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게 뭐 돼야 돼요? 0되게 설정하세요. 만족한 A 값이 얼마야? 루트 10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아까 전에 최초 설정했을 때 뭐라고 했지? A가 양수야 라고 해서 A는 루트 10이 답이다. 오케이? 이렇게 풀면 어렵지. 그치? 그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수현이 기억나? 현서 기억나니? 조용히 기억나? 선생님 이렇게 안 풀었는데 저번 시간에 기억을 아무도 못해? 봐봐. G합성 fx가 치역이 뭐래?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G함수가 누구니? X 플러스 5잖아, 그지? F함수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됐어. 그지? 그래서 얘는 fx 플러스 5가 집어넣은 거지, G함수에다가. 요 함수에 대한 치역이 선택받는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fx에 대한 치역이 뭐가 돼야 돼요? 치역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럼 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민정아. 선생님 저번 시간에 똑같이 얘기했어. fx의 치역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얘여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물론 저 문제를 풀면서
요거 범위 나와서 해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해봐야 돼, 민정아. 알겠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됐어? F 1을 구할 거야. 여기 2025번까지 쭉 갈 거예요. F1 구했던 F1 거기 옆에 그림이 있잖아. 3이야 3. 그럼 F2 1을 구할 거고 F 합성 F1이니까 F1이 3이래. 이 F3 구하면 돼요. F3. F3 봤더니 얼마야? 2에요 2. 이렇게. 됐다. 또 가자. F3 1은 F1 이건데 요까지가 아까 전에 2라며. 그래서 F2 구하면 된다. F2 봤더니 얼마야? 1이야 1. 됐다. 씨 돌아왔네. F4 1은 뭐예요? F1이지. 근데 여기 아까 전에 얼마? 1이었다고. F1이야. 얼마? 다시 3이었다. 같은 규칙을 갖고 돌지 않을까? 이거지, 그치? 그래서 3하고 2하고 1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럼 2025번 합성한 건 누굴까요? 몇 번, 3개씩 규칙을 갖는데 그 규칙 갖는 게 몇 번 반복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2025를 3으로 나눕니다. 그치?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0이지. 왜? 3의 배수 판정법. 각 자리 숫자 더했더니 4의 배수면 4의 배수지. 4의 배수야. 3으로 나누면 나오죠, 0이야.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치? 그래서 F 2025에 1을 집어넣은 거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결과 얼마? 1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됐죠? 오케이? 여기 밑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가? 다르지 않지? 똑같아요. 2로 시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2로 시작해도 똑같이 구해보면은 돼요. F2가 얼마냐면 1이지. 그치? F 두 번 합성해서 2 집어넣으면은 F1 구하는 거고, F1이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럼 F 세 번 합성할 거야? 2 집어넣었더니, F2가 3이니까 요 F3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다시. F3이랑 똑같아. 2랑 2로 옵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F4의 2로 낼 거고, 얘는 다시 F5의 2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거다. 3개씩 규칙 가죠. 그래서 F 2026의 2는, 2026이 3의 배수에다 1마치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F1의 2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건 얼마예요? 답은 1이다. 오케이? 그래서 1 빼기 1이니까 결과는 0입니다. 이거예요. 다시 넘어갑니다. 16번. fnx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현수야 이거 어떻게 풀게? 네가 된 거야? 민정아 어떻게 풀게? 도영아 어떻게 풀게? 그렇지. 계속 넣어. 뭐 없어. 계속 넣어. 이거 선생님이라고 뭐가 보일까? 안 보입니다. 얘가 F1이고 F2X는 F 합성 FX야. 유행을 바라면 안 돼요. 노가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집어넣어요. F. 마이너스 X 플러스 2 구하면 쟤야.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집어넣었다. 그럴 때 누구예요? 마이너스 X면 X 되겠지? 그치? X 되겠지? X? 끝. 맞지? 이거 뭐야? X네? 이거 항등꼴. 봐봐. 다시 또 가볼까? F3X야, 이렇게. F 합성, F 합성, F 합성, X. 이렇게. 요게 X였네. 그럼 이거 결국엔 FX야. 이거는 마이너스 X. 야, 이거 무한 반복이네. 그 다음 X. 그 다음 또 요거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거를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걸 수 있어. fx라고 쓰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n값이 홀수잖아? 홀수이면 여기 표현된 함수는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다시 n값이 짝수이면 누구야? 짝수이면 표현된 함수가 누구다? x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다. 아, 이게 표현이 어려운 걸 수 있지. 오케이? 정말 알잖아네. FA는 R이야. 하나 됐지? F1 쫙 봐봐. 또 있어, 저기. 그치? C, S 지나네. FC는 S야. 됐다, 다 했다. 그치? 역함수로 갑니다. 역함수 딱 봤더니, 얘는 A, 0지나, P, 0지나네? P, 0도 있네. FP가 0이야. 쏘리. 왜? 0,P지. 0P에 이렇게. 됐지? 다시 또 갑니다. 역함수 딱 봤더니, 역함수 A, 0지나는데? 맞지?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야. F 역함수 A는 0이에요. 이렇게 하나 됐고. 또, B, P 지난다. P예요. C, Q 지난다. 그래서, F 역함수 C는 Q에, 오케이, 됐어. 완성. 근데 요거 해석 안 해. 필요 없어. 바꿔. 얘는 F0가 A예요. 야, 얘 A랑 P랑 똑같구나. 이렇게. 하나. 바꿔요. 요거. 그럼 FP가 얼마예요? B야. 요거는 P가 A였으니까 바꾸자. FA는 B예요. 이렇게. 됐지? 없어. B가 없어. 또 갑니다. 얘는 바꾸자. 이거 필요 없잖아. FQ가 얼마예요? C다. 이렇게. 그렇지? 정의되는 게 없어. C랑 바꿔치기 할 게 없어요. 일단 패스, 나머지 이제 문제 풀어 갑니다. FFQ를 구하세요. 잖아, 그치?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F합성, FQ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FQ 찾아. 여기 있다. 얘 속에 있는 애가 누구야? C야. 얘 뭐 찾으래? FC 찾으래. FC 어딨다? 여기 있다. S예요, S. 이렇게. 하나 구했고. 다시 또 갑니다. 합성 F 역함수가 뭐 순서 바꾸든 뭐 하든 그냥 똑같은 함수니까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R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요거는 Y 값이 R이 되게 하는 X좌표를 놓고 얘기한 건데 얼마예요? A다, A. 그럼 요거는 F 역함수 A야. Y 값이 A가 되게 하는 X 값을 놓고 얘기했는데 어딨냐? 여기 있다! 누구예요? 0입니다. 그 결과는 0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S, 뒤에 있는 거 0. 두 개 더하면은 S다. 이렇게. 오케이? 한번 가보자. 얘가 실수가 될 거야. 그럼 조건이 뭐지? 절대값 필요 없어. 조건이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치? 그럼 문제 가볼까요? 루트. 절대값 x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4고, 플러스 루트 9 빼기 절대값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근데 얘가 결과적으로 실수가 되려면 둘 다 실수해야 돼.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4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하나. 다시, 그럼 9 빼기 절대값 x 플러스 1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출발. 요거. 절대값 x 빼기 4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얘가 누구 얘기하는 거지? 4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지. 거리가 4보다 더 커야 된대. 그렇지?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8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얘가 되는 거고. 되고 있는 거 맞죠? 얘 이해하겠다. 그럼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뭐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그럼 여긴 얘가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9보다. 그럼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9만큼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10이 있고 8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얘가 된다. 그래서 얘랑 얘 공통범위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봐봐. 요거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x 빼기 4에 대한 크기가 4보다 커야 돼요. 라고 해서 x 빼기 4가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 빼기 4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이렇게 x가 0보다 4보다 클 때 이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누가 봐도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물론 좋고 필수는 아니야. 그렇지? 밑에 거 좀 해도 돼. 아니 범위 나눠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거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아 0보다 크거나 되겠구나. 이것만. 이렇게 1261번 가봅시다. 그래 힘들어. 그치? 쉴 때가 돼서 힘들어. 얘 소수분을 fn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 문제가 잘못했어. 소수분은 일반적으로는 양의 소수를 표기한다. 양의 소수를. 알겠지? 그래서 갑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n이야 n. 맞지? 얘를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여긴 얘는 분명히 얘보다는 더 커. 누구보다? 루트 n제곱보다는 크겠지. n이 자연수니까. 맞지? 작아. 뭐보다 작아. 루트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보다는 작아. 분명히 얘보단 작고 얘보다 분명히 큰 거야. 맞지? 근원에 있는 값이 비교가 되니까. 근데 얘가 누구야? n이잖아, n. 얘가 누구야? 얘가 n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덩어리는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라고 해서, 얘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한 얘는 정수는 분명히 n이고 소수분을 문제에서 fn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정수, 소수. 그렇지? fn을 표현하래. 그 fn이 누구냐면 요거예요. 루트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n만큼 뺀 게 fn이다. 이거지, 그렇지? 정수는 또 구하래. 너. 그래서 fn분의 n 루트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분의 그치? n 얘 정수분을 골라볼까 이거네. 그치? 이거 뭐야? 그냥 유리화 이거 플러스인 거 곱해요.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요. 식정리 결과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n밖에 안 남고 분자는 n에다가 루트 플러스 부호 달고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만 남지 않을까? 약분됐다. 그럼 결국에는 뭘 구하세요야? 루트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n만치 더하는 게 정수 부분을 고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까 얘에 대한 정수 부분 누구였어? n이었지? 거기다 n만큼 더 더했으니까 얘에 대한 정수 부분 얼마? 2n이 답이에요. 이렇게 한 거다. 처음 도입을 못한 거지, 그치? 도입이 얘였습니다. 상대적인 비교. 이렇게. 61번. 다시 285번. 함수가 이거야. y는 일단 생겨온 거 먼저 루트 다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만큼 묶어서 요거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a. 오케이 3번 그래프 시작점 1,2 대충 찍어. 여기 y축 있어요. 여기 x축 있어요. 시작점이 보인다. x가 1인 요 선 위에 어딘가에 있어. 근데 문제에서 몇 사분면 지나고 싶대? 1, 2, 3, 4분면. 그럼 됐네. 여기 있으면 되겠네. 1,2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1, 4분면, 2, 3분면 못 지나거든. 3번 그래프 그랬더니. 그치?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안 돼. 됐어? 다시 어디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 정도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얘도 역시 안 돼요. 2, 4분면 못 지나서. 얘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4분면에 대한 경계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절편이라고 얘기했지. 한마디로 여기 있는 애들 다 안 돼요. 너도 안 돼요. 너만 가능해. 한마디로 y절편이 양수가 되도록 결정하세요. x에다 빵 집었을 때 나온 y 값이 0보다 크도록 a 값을 고르면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86번 보면은 y는 루트 ax야. x축을 1만큼, y축 1만큼 평행 이동했다까지 써볼게. y는 루트 a 묶어서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이야. 이 정도 됐고 끝. 요 그래프가 여기 있는 요 유리함수가 1,3에서 만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유리함수 파악하자. y는 누구야? x 마이너스 1 요거 분해 2x 마이너스 3이야. 오케이. 얘는 대칭점 1,2구나. 그 기울기 나타내는 그 k 값이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지, 그치?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y축 있어요. 4분면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 x축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대칭점이 1,2여서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얘 점근선, 얘 점근선, 그리고 음수 그래프니까 2, 4, 4분면 쪼개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지? 근데 봐보세요. 얘가 1,2야. 저기는 요 식을 보잖아. 얘가 항상 어딜 지나니? 1,1 지나지. 그치? 그러면서 몇 번 그래프인지는 잘 모르겠다. 여기 1,1. A가 양수야. 어? 양수야. 그치? 어? 다시 뭐라고? 나와 있어? 양수면 다시. A가 양수면 만나게, 안 만나게? 만나게, 안 만나게? 만나요? 누구랑?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는 있지만, A가 음수했으니까 만날 수도 있어, 양수여도. 가서 다 열려있고, 엄청 납작하면 만납니다, 이렇게. 쫙. 좀 어거지 같지만 수치가 나오긴 해, 이게. 다시. 근데 A가 음수라 했잖아. 음수인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랑 1, 3에서 만나야 되니까, 민정아 이렇게 생기면 되니? 왜 1, 3에서 만났는데? 1, 3에서 만났다. 되지? 오케이. 다시 갑니다. 민정아 이렇게 생기면 되니? 안 돼요. 안 돼요. 민정아 요거는 되니? 안 되지. 그러면은 여기는 꼭 분홍이 그래프여야 돼, 분홍이. 그럼 분홍이 그래프이고 싶어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막 자유지? 막 자유자재야, X절편이 뭐. 이제 조건으로 만나는 점이 있으면 요 애의 X절편이랑 요 무리함수 X절편을 비교했을 때 상상의 나를 잘 키워보십시오. 얘 생각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A가 음수인데요? 왜 이렇게 했어? A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 잘못했어. 다시 갑니다. 1,1 지나요. 그치? A가 음수야. 그럼 2번 그래프지. 그치? 그럼 민정아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일사분면에서 만나, 안 만나? 민정아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일사분면에서 만나, 안 만나? 민정아 이렇게 생기면 어때요? 일사분면에서 만나, 안 만나? 만나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 중에는 뭐만 된다는 거야? 요거만 된다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비교할까요? 못해. 어떻게 비교할까요? 지금 요거만 보고 얘기하면 돼. 이게 경험치가 쌓여야 돼. 얘 Y절편이 이 Y절편보다 어떠면 돼요? 더 크면 됩니다. 그러면 1, 3에서 만나는 거야. 봐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식 목표 fx 있어. gx가 있어, 함수식 이렇게 gx가 있다. 봐봐. 이게 f야. 이게 g야. 어떤 임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x, a를 집어넣었을 때, g에 대한 y값 더 크네? 근데 어떤 임의의 값을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이 g가 더 작네? 그럼 반드시 이 사이에서 교점을 갖고 지나간 거 아니야? 엇갈려간 거잖아. 그치? 이게 똑같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기 때문에, 여기 이전에는 여기 있는 무리함수의 y가 더 커야지 그 이후에 교점을 가져요.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민정아, 상황 파악을 하는 거야?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손 떼보세요. 그림이 계속 없어. 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자꾸 그려보고 상황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지금부터 자꾸 바꿔야 돼.
그러니까 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파악이 안 됩니다. 알겠지? 민정아, 그림 계속 그려야 돼. 그려보고 계속 쳐다봐. 그럼 쟤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비교해 봐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y절편을 비교했을 때 얘 y절편이 얼마냐면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얘 y절편 얼마야? 3인데 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지만 1, 3에서 교점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렇지? 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묶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에 의미가 없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1, 3을 지난다. 이 출발점이 어디예요? a, 마이너스 2지, 그치? a, 마이너스 2야. 그리고 몇 번 그래프냐면 2번 그래프야. a,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얘가 y좌표는 정해져 있다. 여기는 x축. 여기서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어디에서 출발할 건데 얘가 1, 3을 지난대.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요? 민정아 이렇게 안 되지, 그치? 민정아 이렇게 안 되지? 민정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얘를 뭘로 비교해요? 절편. y절편 0보다 커야 돼. 그럼 오케이. 얘에 대한 y절편을 구해봤다 x에 빵 대입해요. 루트 a 마이너스인데 얘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a는 4보다 커야 해요? 같아도 안 돼요. 그때 정수 a의 최소값을 k라고 하자. k가 얼마야? 5야 5. 이렇게? 그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루트 y는 루트 x 플러스 5에다가 더하기 1에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골라보세요. 그래프가 몇 번 그래프야? 1번 그래프고 출발점이 마이너스 5,1이니까 이렇게 생겼네. 4 요 정도 있지 않을까? 11 요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값은 11 대입했을 때, 최소값은 4 대입했을 때 해서 그거 보면 답입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가자. 빨리 가고 저 진도 나옵시다. 301번. 요거는 A 집합이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원소야. B가 얘기하는 거는 요 직선 위에 점들을 모아놓은 게 원소야, 이거지.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라고 했으니까 공통된 점이 없어요. 한마디로 아니야?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만난다 이거네. 맞지? 만난다. 그럼 그래프 작도해 보세요. 대충 한번 그려볼게. 여기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출발점이 2,0이에요. 2,0. 이거 1번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고 다시 뒤에 있는 저거는 조금 소리였냐? 비집합은 뭐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하면서 감소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만나겠네. 언제부터 만나요? 이렇게 하면 만나요. 이때부터. 그치? 그 이후로는 계속 만나. 하나씩 계속 만나. 그래서 요 점을 지날 때가 경계야. 상황 파악 2,0 지날 때 K값이 경계니까 K값이 얼마일 때? 6일 때가 경계고 K가 나타나는 게 Y절편이니까 얘보다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면 안 만나요 라고 해서 K값은 어때야 돼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다시 3번 다시 합니다.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요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그냥 연립하세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다. 303번. 야, 니네 시험 보는 거세요? 니네 시험 봐야 되는데 과학이 앞에 있어서. 어떡해요? 진전이 됐나요? 아니, 선생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리에 지금. 혈액 반응치. 뭔가 이렇게. 그치? 요 그래프와 역함수가 두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해봐라고 했으니까 증감수지. 1번 그래프. 그럼 얘는 y는 x랑의 교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네. 이렇게. 증감수. 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잖아. 그래서 y는 x랑 요거의 교점을 구해서 만족하는 좌표를 표현합니다. 얘가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양변 제곱해서 등호 만족하는 x값 찾아.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은 정답이에요. 오케이. 다시 갑니다. 마지막 1008번. 마지막 8번. 요거의 역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이거지, 그치? 그럼 역함수 그림 먼저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역함수 1308번이에요.
308번. 무리함수 역함수니까 2차 함수일 거고, 누가 봐도 3일 땐 접수의 기울기가 0이야. 그치? 꼭지점이니까 이거지. 3,4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 그래프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에서 5,0 최고 차이 개수인 그래프 모양을 나타내는 a 값은 점을 대입해야 나와요. 5,0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역함수 구하는 거야 지금 2차 함수. 5,0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5,0 대입합니다. 얼마야? 4a 더하기 4 이렇게.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그래서 이 역함수 그래프는 f 역함수 x 요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볼까? 이게 범위 표현해야 된다 했지, 그치? 정의역은 어디냐면은 3보다 크거나 같은 데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치역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정의역과 치역 역할 다 바꿔. 그럼 다시 역함수야.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예요. 이 정도 이야기 되지 않을까? 그치? 넘어와. 그랬더니 뭐예요? fx-3 요거의 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고요. 그치? 루트 씌웠더니 f x-3 요거가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4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 이렇게 표현됐네 그치?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 x 값을 fx를 결정할 건데 여기 있는 역함수를 이렇게 취하면서, 그치?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다 바뀌었으니까, 이 역함수에서 y 값은 3보다 크거나 같고, x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맞지?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결과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fx가 y 값이, 여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한마디로 우변에 있는 것도 양수로 표현돼야 돼서, 마이너스 안 됩니다. 이항 정리, 그 fx가 요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4에다가 플러스 3이야. 이렇게 표현한 게 맞다. 뭐 거기 있는 a, b, c 값을 다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뭐 일단 질문은 끝났는데 그 오늘 a, b부터 c, d까지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이거 구할 줄 알지? 원리가 뭐지, 민정? 개념 설명 쫙 다 하고 이제 문제풀이 몇 개 골라서 풀고 딱 끝낼 거야. 응. 나타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지, 그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여긴 얘가 A, B구나. 여긴 얘가 C, D구나.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선분 그었더니 요 길이가 X값의 차이여서 C-A고 요게 Y값의 차이여서 D-B네.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와요. 기본 원리는 요거다. 그치? 제일 베이스 원리. 그럼 다시 봅시다. A, B부터 C, D까지 거리를 구하면 루트 혹시나 하고 하는 거고 C-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D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당연히 맞겠지? 선생님 거꾸로 썼지 그치? D-B나 B-D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어차피 제곱하니까 바뀌어 상관없어. 한마디로 X값의 차이 제곱에다가 Y값의 차이 제곱이 두 점 사이 거리다 이거지 그치? 이제 이렇게 나오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거꾸로도 잘 읽을 수 있어야겠지. 이거 전에 수업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민정아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x, y부터 어디까지? 2,-1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얘를 보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듯이 요 식을 보고 이렇게 된 거야. 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요거는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요럴 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제곱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그냥 의미 해석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있는 게 0,0부터 x, y까지 거리를 나타낼 거고 뒤에 있는 게 x, y부터 2,-1까지 거리를 나타낼 거야. 얘는 동점이에요. 좌표 평면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동점이니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0,0이 여기 있고 2,-1이 이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p, x, y라고 하는 게 몰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요 거리압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3분 내에 뭐가 있으면은 x, y라는 점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거리 플러스 거리의 최소값이 나온다. 그치? 그럼 요거의 최소값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누구예요? 루트 5다. 이렇게 된 거다.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얘기한 겁니다. 그치?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고요. 다시, 쭉쭉쭉쭉쭉 가서 어디로 가면 유형 4번으로 갈 건데, 외심,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외심 이야기 잠깐 간단하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외심이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지, 그치? 한마디로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에 내접한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이거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치? 그럼 여기에 외심을 구해볼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중딩이야. 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요? 난 중딩이다. 어떻게 해? 그렇지. 수직 이등분선이야. 다시. 원의 중심 이 정도 있어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요 현이잖아. 현 3개. 수세발 내립니다. 그럼 중점에 떨어지네? 다시 수세발 내립니다. 현이니까, 중점에 떨어지네? 수세발 내립니다. 중점에 떨어지네. 이거지, 그치? 근데 나는 지금 저 외심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요 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요. 이렇게. 그리고 요 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두 수직 이등분선의 뭐가 교점이 외심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요거 봐봐. 아직 평면좌표야. 직선의 방정식을 안 배웠어요, 그치? 지금 현재는 안 배운 상태에서 외심을 구해봐 하면 요거는 욕심이지, 그치? 다음 단어 갖다 쓴 건데 요거는 사용이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될 거고 일단 보류. 요거 말고 선생님 어떻게 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민정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외심 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하게? 원의 중심이니까. 그래, 맞아요. 반지름 똑같아요.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다 똑같아요. 라고 놓고, 노가다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는 언제 써요? 라고 언제 쓰게? 요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한 현이지, 한마디로 삼각형의 한 변이, 원의 한 현이 X축에 평행하거나 또는 Y축에 평행하잖아. 또는 Y축에 평행하잖아? 그럼 얘가 절대적으로 편하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원에 삼각형이 내접해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있다. 뭐 다른 건 다 엉망인데 여긴 요점 좌표를 딱 찍어봤더니 예를 들어서야 1,4야. 그리고 요점 좌표가 1,10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수직 이등분선을 표현하기가 좀 편하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선이 누구예요? Y는 얼마? 7. 수직 이등분선 위에 누가 있어?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원의 중심의 X좌표는 잘 모르겠으나 Y좌표는 7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럴 때만 사용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요거 말고 요렇게 막 생긴 현들이 있으면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면 좀 더 편해요? 안 편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이렇게 막 직선 구해. 직선 알아! 막 구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안 나와 있잖아? 이렇게 노가다. 근데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다시. 갑니다. 가자. 여기는 건 뭐, 좀 이따 시켜볼 거고, 쭉 넘어가서, 계속 넘어가. 저기 앞으로 다시 돌아가요. 쫙 돌아간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다시 갑니다. 여기로. 봐봐. 여긴 요점이 A야. 여긴 요점이 B고, 여긴 요점이 동점 P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써있으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AP 선분 길이 더하기 PB 선분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그치? 그치? 얘는 뭐 할 수 있냐면 의미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더하기 길이의 최소값이야. 이렇게 의미부여가 가능해요. 이거 의미부여하는 거야.
아, 기하적으로 의미를 막 부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AP 길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PB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게? 그치, 얘는, 맞아요. 루트를 벗기기 위함이니까 얘는 의미부여 겉간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원하는 거냐면, 단순하게 노가다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지? 특수한 경우에 따라 의미부여를 할 수 있어. 근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봐볼까? 쭉 넘어가서 증명을 하나 보여줄 건데, 우리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를 가정하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 이 점이 A점이야. X1, Y1이에요. 몰라. 얘가 B점이에요. X2, Y2야. 몰라. 이 점이 C점이에요. X3, Y3이야. 몰라. 근데 P점이 어딘가에 딱 찍혀있다. 여기? 이렇게? P점이 찍혀있어서 이 점 X, Y인데, 문제가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 요게 최소가 되게 하는 P는 어디에 있게? 라고 하면 어디 있게? 응? 외심 하나 또 외심 한 표. 봐봐. 무게중심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무게중심이 뭐냐면은 얘네 좌표들의 평균이야. 그렇지? 그럼 볼까? 수익선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저 1,000으로 갑시다. 수익선이 이렇게 있다. 여기 1이 있고 여기 4가 있는데 어딘가에 x를 딱 잡아 이렇게 잡아서 이 거리의 제곱 플러스 이 거리의 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x가 어디 있어야 되게? 정중앙에 있어야 거리 합이 최소가 됩니다. 왜요? 그럼 한번 해보면 돼. 이 뒤에 것도 해볼 거고 딱 중앙에 있으면 돼. x가 2분의 5였을 때 제곱 플러스 제곱이 최소가 돼요. 이렇게 봐봐. 제곱한다는 거는 크기를 부풀려서 이야기한다. 봐봐.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거리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할 건데 거리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려면은 두 개가 다 균등할 때 거리 부풀린 거의 합이 최소가 된다. 일단 이렇게 대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번 해보면 되고 이거 똑같아요. 점피가 A, B, C의 딱 평균에 있어야 돼. 그 평균이 뭐냐면은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있으면 최소가 됩니다. 이건데 선생님 이거는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가다. 민정아 아까 제곱을 왜 한다 했지? 루트를 베끼기 위해서 그지? 베껴 한번 해볼까? 한 번만 간단하게만 합시다. x-x1 이거 x좌표만 할게. y좌표 생략 다시 x-x2의 제곱 y좌표 생략 얘는 x-x3의 제곱 y좌표 생략 이렇게 돼 있다. x좌표가 쫙 늘어 써볼까? 그럼 뭐냐면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x에다가 뭐 상수 있겠지 관심 없어. 그럼 요 x라는 변수가 제일 작은 값을 표현해야 돼요. 그럼 이건 아래로 불러긴 이차함수니까 대칭축에 위치하고 있으면 제일 작은 값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그래서 얼마일 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일 때 이게 최소가 됩니다. 그 y도 동일한 이유로 y가 얼마일 때? 한번 써보면 돼.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일 때 이게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이게 대수지 대수.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될 때는 무게중심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무게중심이라고 선생님이 막 떠들었지만 니네가 실제로 만났을 때 이게 맞나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 쓰면 되지 뭐. 이게 뭐 고민할 거 있어? 그냥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다 쫙 정리하고 정리 쫙 해갖고 하면 돼요. 알겠지? 이게 무게중심인가? 뭐 외심인가 내심인가 해갖고 막 이렇게 밀고 하면 안 되고 노가다 하십시오. 잘 보이면 써도 되고 나는 보이니까 쓴 거고 너네 안 보이면 안 쓰면 돼요. 알겠지? 찍으면 안 돼? 그건가 이렇게 찍지 말고 그냥 노가다 하십시오. 다시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면 증명 방법이 너가 0,0이야. 그리고 요거를 x축이야. 다시 요 점을 기준으로 y축이야. 왜?
대칭돼 있어야지 B랑 C를 표현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된 거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잘 채워 두십시오. 이 점을 A, B라 놓고 이 C점을 X좌표를 C라 할 거야? 대칭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C, 제로예요. 표현해볼까? AB 길이의 제곱은 루트 속어 얼마? X값 차이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이의 제곱이고 AC 길이의 제곱은 X값 차이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다. 얘가 현재 좌변입니다. 전개를 쭉 하면은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날라가고 A제곱 2개 있네? B제곱 2개 있네? C제곱 2개 있네? 이거지 그치? 여기 현재 좌변입니다. 이제 의미부여를 막 해보면은 요거야 2배. 얘가 요거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제곱한 거네. 얘는 그냥 C제곱이네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M부터 A까지 거리야. 그래서 얘는 AM 길이의 제곱이 됐고 C의 제곱은 뭐 요거 제곱 되고 요거 제곱 되고 상관없지. 그래서 뭐예요? BM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2배한 게 최초로 시작한 요거랑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파포스 증명리 증명. 별거 없잖아 그치? 표현하고 정리하고 니네가 증명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막 여기 껴놓잖아? 그럼 갖다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냐. 요 거리 제곱 똑같네 확인 끝. 이 정도 하면 돼요. 알겠지?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37번 같은 거는 3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중선이 3개 있네? 3중선 정리야. 그럼 3중선 정리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 더 그어볼까? 짝대기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뭐 활용하거나 뭐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하는 거야. 3중선 정리가 이거 다중선 정리가 있는데 원래 지금 교육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있으면 선생님 좋겠는데 다중선 정리도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거든. 3중선, 4중선 다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지? 아무튼 이거 3중선 정리나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선 정리를 한번 쓴다. 다시 또 여기에서 중선 정리를 한번 써요. 그래서 2개를 잘 정리하면은 걔가 3중선 정리야. 그리고 이쁘게 잘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만 활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봐봐 민정아, 이걸 막 쓰다 보니까 야 중선 정리 쓰다 보니까 막 뭐가 떠오른다.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요? 그지? 그래. 좋아. 무게중심이 떠오르지. 무게중심이 뭐예요? 중선의 교점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중선 정리 막 쓰다 보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게 누구야? 무게중심 G야. 그렇지? 길이 B는 몇 대 몇이고 1대 2의 B를 갖고 있을 거고 얘가 무게중심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민정아 알지? 민정아? 알지? 해보자. 내분점 먼저. N 플러스 N은 증명한다. 아니. 공식. N 플러스 N 더하기 N은 N분의 AN 플러스 근데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자꾸? 수연의 공식. 내분점이야? 내분점. N 플러스 N분의 CM 더하기 AN 도영이도 해줘. 내분점. 네? 한번 해줘. N 플러스 N분의 CM 플러스 AN 오케이. 현수 해줘. 내분점에 Y좌표 해줘. N 플러스 N분의 TM 플러스 GM. 다 똑같은 얘기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무조건 비율이 기준이 돼야지 외분점을 하기가 편해요. 근데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알려주냐면, 외분점 교과서에 없잖아? 그 비율을 지 맘대로 막 해. 그래갖고, 아까 전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지 맘대로 막 해. 봐봐. 내분점, 외분점 한번 구해볼 테니까 봐볼까? 이렇게 비율이 먼저지. 내분점 구하는 거, 외분점 구하는 거 원리는 알잖아.
요거에다가 MC에다가 MC 플러스 NA야. 이렇게 내분점의 X좌표 이거지, 그치? 그 외분점의 X좌표를 구해보잖아? 그럼 뭐냐면은 M 더하기 N 마이너스 N분의 MC 마이너스 NA야,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비율이 기준이 돼야 요거를 공식을 사용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저 외분점이 안 나오잖아, 교과서에. 그래서 얘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애들이 NA 막 이렇게 외운다고. NA 플러스 MC 이렇게 외운다고. 나는 선생님은 그렇게 알려준 적이 없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공식 안 쓰지, 수연아, 그지? 네. 공식 안 써요. 선생님은 저 초등학생 딸이 있어서 초딩처럼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공식, 상관없이. 초딩처럼 문제를 풀 건데, 요거는 공식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은 문제를 초딩처럼 풀 거예요. 알겠지? 한번 해볼까? 공식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요 MC, 비율 먼저야, 비율 먼저. 나중에 헷갈려. 아니. CM 상관없는데, AN 상관없는데, NA가 먼저 나오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M부터. 이렇게. M부터.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M부터. 자, 해볼까? 우리 초딩처럼 하기 전에 38번으로 한번 가볼까? 이거 같이 해볼 거예요. 물론 요 문제를 풀 건 아니고, 38번 봅시다. 쭉 있습니다. P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니야? Q 길이 다 똑같아. A, P, R, S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지 확인만. 확인? A는 민정아 A는 P, S를 몇 대 몇으로 뭘 했다? 2대 어. 3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다시 갑니다. R은 SP를 몇 대 현서야 몇으로 뭘 했다? 1대 4로 내보냈다. 다시 갑니다. Q는 SP를 도영아 몇 대 몇으로 뭘 했다? 4대 2로 4대 2로 예분했다. 잘하네. 수연이 안 물어봐도 되지? 예분했다 이거예요. 그치? 잘하네. 이제 문제를 풀러 갈 건데 선생님 초딩스럽게 풀러 한번 가봅시다. 지금 준비를 한 단계에서 43번을 같이 풀 건데 나는 이렇게 풀 거야를 그냥 소개해 주는 거야. A가 마이너스 5예요. 난 이렇게 풀 거야. 평면좌표 똑같이 이렇게 풀 거야. 마이너스 5고 여기가 4인데 얘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찾는 거야. 그치? 그럼 3등분 하겠다 이거지. 그치? 길이가 9인 거를 3등분 하겠다 이거잖아. 그럼 요 한 칸 길이가 3이에요. 그치? 두 칸 길이는 6이다. 그래서 여긴 요 점의 좌표가 1이야 이렇게 풀 거다. 알겠지? 내분점 이렇게 풀 거야. 다 이렇게 풀어서 선생님은 공식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긴 44번 볼까? 선생님이 푸는 게 익숙해져도 되고, 이거 좀 그렇고, 다른 걸로 풀 거예요 해도 상관이 없어요. 봐봐. A, B가 이렇게 있어요. 내분점 이야기밖에 일단 안 할 거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에서 A, B를 2대1로 3등분을 해서 2대1로 내분한 요 점을 P라고 했고, AP의 중점을 C라고 했으니까 C네. 맞지? A점 좌표가 얼마냐면 5,1이야. B점 좌표가 마이너스 1,4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세 칸을 이렇게 이동하려면 X에 대한 변화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입니다. Y에 대한 변화량은 얼마야? 3이지, 3. 그럼 이렇게 한 칸을 이동하면은 X 값이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 값이 1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시점 좌표가 3,2예요. 이렇게 풀 거다. 공식을 잘 이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초딩처럼 풀 거예요. 민정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럼 이제 이해가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가볼까? 대충 가보자, 민정아. 했어? 대충. 대충 보면은 요거잖아. 길이비가 1대 3이구나.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는 x좌표를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x좌표를 3알파,
Q점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랑 3알파네. 연립 X제곱이 AX 플러스 12가 되게 하는 X좌표 두 개가 얘예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가 0이 되게 하는 X값 두 개가 마이너스 알파랑 3알파다. 근계수 관계 이용하면 알파가 나온다. 두근의 곱 알파 나오고 두근의 합 A가 나온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쉽지? 대충. 대충. 다시 갑니다. 63번으로 가요. 비율 관계나 이런 거는 선생님 봤을 때 잘 할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만 63번은 초딩스럽게 갈 거고 다시 A점, B점을 잇는 선분 AB의 연장선에 C점이 있는데 이 길이 B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야. 혹시 모르니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A가 있고 점 나중에 찍어 여기가 B가 있고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2배의 AB가 이거지 초딩처럼 3배의 BC랑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3칸 얘를 2칸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AB를 3칸으로 쪼갰네. 근데 B부터 C까지는 2칸인데 연장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2칸을 가면 돼. 이렇게 여기 C 이렇게 됐다. 그렇지? 그럼 초딩처럼 한번 구해와봐. 현서야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 너는 공식 나는 이렇게 초딩. 아니 해봐도 되고 여러 가지 해봐야 돼. 근데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5,8 해보자. 시작. 공식으로 한번 풀어와봐. 선생님은 초딩처럼 풀어볼게.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시작. X좌표 7. 끝났는데? Y좌표 1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7,12 답은 19입니다. 이게 훨씬 빨라. 얘는 3칸 갔을 때 3 커졌고, 얼마 커져? 6 커졌잖아? 그러니까 한 칸 갈 때 1 커지고 2 커진다. 1, 2 두 번 커졌네? 2만큼 커졌고 4만큼 커졌어, 이렇게. 이게 편해. 편한데, 강요는 안 해요.